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친절한 주치 신경외과 이경석입니다. 오늘은 3강입니다. 여러분께 설명드린 척추 주사 치료에 대해서 여러분께 하나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흔히들 이 척추 주사 치료하면요, 이렇게 많이들 부릅니다. 뼈주사. 네. 뼈주사 맞나요? 혹시 그거 뼈주사예요? 물어보는데 정확한 명칭은 아닙니다. 이 주사를 남용해서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망가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길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뼈주사라고 하는 건데 정확한 명칭은 척추신경 차단술, 척추신경 주사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척추신경 주사를 정말 이게 맞아야 되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맞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정말 극도로 공포증이 있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그거 맞으면은 뼈가 망가지고 부작용만 생기고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데요? 라고 안 맞으시면서 오히려 훨씬 더 안 좋은 강한 진통제를 복용하시면서 위험과 위궤양으로 고생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계시고, 반면 잘못된 상식으로 이 주사를 남용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과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경주사, 신경차단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필요한 적응증, 원리, 그리고 성분, 그리고 이 주사를 맞아야 되는지 말지에 대한 기준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경주사라는 것은 우리 척추 질환, 즉 협착증과 디스크에 어떻게 작용을 할까? 단순 진통제일까요? 우리가 먹는 그냥 항소염제와 차이가 없지 않나요? 물어보셔요. 선생님, 그거 그냥 진통제잖아요. 그런데 정말 진통제일까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요거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죠. 빨갛게 튀어나온 것을 추간판, 디스크가 밖으로 돌출되어 나온 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주위를 지나는 이 신경을 압박하게 돼 있습니다.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신경은 빨갛게 부어오릅니다. 바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 신경에 생기는 염증이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통증의 바로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여러분의 통증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제거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이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정말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가장 빠르게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방법은 신경을 누름으로 인해서 생긴 바로 신경의 염증, 그 염증만 좀 감소시키고 제거해도 상당 부분 통증에서 탈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 무엇이죠? 바로 소염제죠. 예, 염증을 없앤다. 염증, 소염. 가장 유명한 소염제는 여러분이 드시는 진통제죠. 그런데 진통제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 기능, 그 효능이 약할 뿐더러 여러 가지 소화기 계통에 문제를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염증을 없애기 위해서 나온 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 신경차단 주사입니다. 제가 여러분 모형을 준비했어요. 바로 양궁에 쓰는 활 관역인데요. 자, 가운데가 10점이죠. 이 10점, 바로 오늘의 우리가 잡아야 될 염증 부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점, 8점, 7점으로 갈수록 염증 정도는 서서히 감소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통증, 척추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으로 인한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10점 구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면은 가장 빨리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깥에 있는 하얀 부분은 바로 어떤 구간이죠? 예, 이거는 꽝입니다. 여기는 전혀 병변과 관계없는 정상 조직이에요. 이 하얀 부위, 즉 정상 부위에 주사를 쏘게 되면은 0점일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왜냐면은 정상 조직, 정상 근육과 인대는요, 약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냥 0이 아니라 마이너스, 즉 부작용을 유발할 확률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사의 핵심은 정상 부위는 최대한 닿지 않고 집중적으로 이 10점 구간만 약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약을 주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신경 주사를 한번 제가 또 그 모형을 준비했는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빨간 물감으로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이 색깔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주사기도 이런 주사가 아니에요. 훨씬 더 긴 건데 오늘 여러분 이해 돕기 위해서 그냥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주사가 가야 될 타겟을 잡습니다. 바로 빨간색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이 염증 구간이죠. 정확하게 이쪽으로 간다면 그곳이 바로 이 10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원리적으로 이 주사기는요,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사가 깊이 들어가게 되면 신경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어간 상태에서 약을 주입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부터 관역에다가 주사기를 한번 주입해 보겠습니다. 저의 목표는요, 10점입니다. 10점에 최대한 주사약이 들어가야 되고 정상 조직에는 약이 묻지 않도록 제가 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네. 제가 주입한 주사약의 대부분은 10점을 명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무리 기술이 좋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척추신경외과 선생님들이 많은 노하우가 있고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요, 주사약이 10점에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위에 9점, 8점까지는 다행이죠. 하지만 6점과 정상 부위까지 주사약은 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최대한 의사 선생님들이 주의한다 하더라도 목표로 한 치료 부위 외에도 엉뚱하게 다른 조직에 약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한 10 정도의 용량으로 이 관역에다가 약을 주입하고 싶어도요, 나중에 보고 나면은 여기 관역에 들어가는 약은 아마도 많아야 2, 3일 겁니다. 대부분 70에서 80% 약은 관역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갔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약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두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첫 번째는 다른 조직으로 자꾸만 가게 돼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약을 쓴다 하더라도 정상 우리가 타겟으로 잡는 병변 부위에 가는 약은 실제로 많지가 않다는 치명적인 단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 신경주사는 간편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사는 항염증 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통증 조절 완화가 되기 때문에 많이 맞아도 되겠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주사의 성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느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인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주사를 남용할 경우에는요, 첫 번째 당뇨, 두 번째는 골다공증, 피부질환, 그 다음에 빈뇨, 불면증, 갑상선 질환, 콩팥 질환 같은 다양한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사 치료는 반드시 최소화해야 된답니다. 제가 듣기로는 좀 더 발전된 개념으로 시술이 있다 들었는데요. 신경성형술 같은 시술은 주사와 차이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것도 이참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술 제가 기구를 모형을 가져왔는데요. 딱 눈에 보기에도 알겠죠? 주사보다 훨씬 깁니다. 그리고 부드러워서 신경을 주사처럼 찔러가지고 손상시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가장 깊숙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멀리서, 굳이 멀리서 약을 주입해야 되는 주사의 단점을 극복한 것이 바로 이 시술이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주사는 밖에서 주입했는데 이 시술은요, 엑스레이를 보면서
들어가서 바로 10점 관역을 보고 그리고 이 관 카테터가 10점에 고정을 시킨 다음에 그때 약을 주입합니다. 지금은 이 관역이 서 있기 때문에 흘러가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주입하는 이 약은 이 10점 관역에만 집중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주사가 가지고 있던 단점이었죠. 첫 번째, 주위의 조직에 약이 흘러가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을 줄이고요. 두 번째, 최대한 집중적으로 약을 주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약이 대부분 병변에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경주사에 비해서 이 시술은 부작용의 확률도 감소하고요. 그리고 치료의 효과, 재발률이 훨씬 더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아무래도 이 시술은 주사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고가이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부담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이러한 시술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먼저 약물과 또 적절한 주사요법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증상이 완화되면 그러한 치료 방법과 운동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렇게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 때문에 삶의 질이 저하되고 여러분이 직장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시술적 방법을 이용하셔가지고 치료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했던 척추 주사 치료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알아봤습니다. 다음 4강에서는요. 여러분이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척추 질환 수술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척추 수술 필요성과 불필요성 제가 여러분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o!